갚죠. 근데 이거는 자꾸 어찌됐건 전부 줄여가는 그런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걸 설명할까 말까. 아주 중요한 그 이자 채권의 종류. 꼭 이거는 알아야 돼요. 설명하겠습니다. 기본적 이자 채권이 있고 지분적 이자 채권이. 기본 이자, 지분 이자. 그냥 이자는 그냥 얘기했을 때는 그냥 기본적인 이자라는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더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얘기했죠. 연 5% 이럴 때는 기본 이자 채권이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분적, 지분. 우리가 땅 지분, 문 지분 이야기하잖아요. 그 지분. 지분이 뭐예요? 땅이 이렇게 많은 것 중에 내 일부분을 지분이라 그러죠? 똑같아요. 경험상 얘기하니까 지분. 그러면 그 많은 이자 채권, 이자가 연 몇 프로 그러면은 12개월로 나누게 되면 월로 나눌 수가 있겠죠. 월 얼마? 이랬을 때는 지분적 이자 채권이라 그래요. 자, 간단히 말합니다. 말로만 어려운 거지. 기본적 이자 채권은 연 얼마, 연 단위로 딱 끊었을 때 크게. 지분적 이자 채권은 매월 얼마씩 내야 되는데 안 들어와. 그렇게 되면 그걸 지분 이자 채권이 지연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분은 일부분, 기본은 전체 이자 채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또 깊이 나옵니다만 이건 아주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선택채권까지 해야 끝나는 겁니다. 길어도 할 수 없겠어요. 선택채권 아까 말씀했죠. 사과 상자를 살 건가? 사과를 한 상자가 아닙니까? 아닙니다. 사과 100상자. 그 다음에 배 100상자가 있는데 배 100상자 중에서 사과 상자 중에서 배를 선택할 것인지 한 상자만 선택하는 거예요. 배 상자를 한 상자를 선택할 것인지 사과 상자를 선택할 것인지 이 개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걸 선택 채권이라고 그래요. 여기지만 그래서 선택 채권은 특정하는 거는 특정. 선택 채권도 특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종류 채권도 특정. 근데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에 의한 특정. 자, 채권의 목적이 수개 행위 중에서 선택에 쫓아 채권의 목적이 수개 행위 중에서 선택에 쫓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 약정이 없으면 항상 이런 건 얘기 나오잖아요. 좀 표시해놔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법률은 똑같아요. 선택은 채무자에게 있다. 자, 선택 채권 했는데 당사자가 약정이 있으면 약정을 따라야 되겠죠.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규정을 따라야 되겠죠. 그게 없으면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한테 있다. 채무자는 누구예요? 선택권자는 슈퍼가게 주인. 당사자가 채권자가 자 사과를 살 건데 사과는 살 건데 사과 배 중에 사과를 했다고 해요. 자, 사장님 사과 한 박사 나중에 가지러 올게요 그랬어요. 근데 그 사과 100상자 중 어느 건가를 특정을 안 해줬어요. 당사자가 약정이 없었어요. 법률의 규정도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그러면 슈퍼가게 주인이 알아서 줘야죠. 그렇죠? 채권자가 지정을 안 했거나 약정이 없었으니까. 그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이렇게 어렵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선택권 행사. 당사자가 선택권 행사하는 게 있고, 쭉 보면은 제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게 있어요. 어쨌든,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한 경우에는 채권자나 채무자가 선택에, 그렇죠. 살 사람이 선택하거나 슈퍼가게 주인이 선택할 때는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해야 된다.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한다. 이걸 이렇게 어렵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죠. 상대방이 동의가 없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처리한다 그러면, 한다 그러면, 동의가 있어야 처리할 거 아닙니까? 선택했는데. 내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동의가 있어야 그건 다른 걸로 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물건 달라고 그랬는데, 말도 없이 내 동의도 안 했는데 다른 물건 줘?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동의가 없으면 처리하지 못한다. 처리. 이거 안 살게 하는 것도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선택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자가 선택권을 행사하는 거고, 3자가 선택할 때는 누구한테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어요? 자, 내가 살 사람이야. 그리고, 슈퍼마켓 주인이 있어요. 채권자, 채무자죠. 그런데 내가 누구를 시켰어요. 아들내미를 시켰어요. 근데 그럴 때는 이제 누구한테
그 선택을 해야 되겠어요? 나한테나 둘한테 의사표시를 해야 되겠죠? 아빠, 사과 이거 샀어요. 아저씨, 이걸로 주세요.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된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선택권이 이전되는 거. 뭐 이렇게, 또는 결의가 생략하고. 선택 효과. 자, 이제 선택이 됐어요. 딱 선택이 됐어. 이걸 샀어. 그러면 단순 채권으로 전환이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 채권. 특정물 채권으로 전환된 게 아니고 단순 채권. 그러면 이제 이 물건은 딱 이렇게 이미 특정은 돼버렸으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종류 채권이든 선택 채권이든 특정이 종류 채권은 그 중에서 하나를 특정을 하는 거니까 특정물 채권으로 변화되는 거고. 그래서 종류 채권과 특정 채권과 반대된 말은 불특정 채권이고, 불특정 채권 이꼴 종류 채권이에요. 종류 채권이 특정되면 특정 채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요 개념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선택 채권은 특정을 했어. 사과나 배 상자 중에. 그럴 때는 사과를 선택하게 되면 이제 그냥 그 사과 상자에 대한 나 줘를 단순 채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요게 시험에 나와요. 요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소구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선택을 하면 소구표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의 효과는 그 채권이 발생할 때 소급한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그거를 사과 한 상자 중에 하나를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그 사과 상자가 처음에 선택할 때 그걸로 발생할 때 선택의 효과가 된다, 이거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지금 현재 선택 시에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채권 내가 사과 한 상자 살게요 이렇게 할 때. 하여튼 시옷 이것도 어려우면요, 선택 시옷이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외워요. 시옷 소급 시옷이죠. 선택 조건은 소급표, 선택 조건은 소급표. 아주 잘 나오는 시험. 소급 선택 시옷 소급 이렇게라도 아시라. 선택하면 소급된다. 이거 나중에 소멸시효나 뭐 소멸시효는 소급표가 있다 이런 얘기죠. 거기도 소멸시효도 시옷, 소급표도 시옷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나중에는 시험 들어갈 때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불능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급부가 불능하게 되면은 저절로 선택이 돼버리죠. 채권의 목적이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보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하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꼭 들으실 분은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 제가 처음에 공부하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다. 나도 시간도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정리할 필요성이 있고. 오늘은 채권 총론 중에서 채권의 종류를 설명했습니다. 자, 짧게 설명합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특정물 채권, 종류 채권, 금전 채권, 이자 채권, 선택 채권이 있습니다. 특정해서 특정된 채권을 특정물 채권이라고 그러고, 비특정된 거, 불특정된 거를 종류 채권이라고 그래요. 특정 채권과 종류 채권을 묶어야 되고, 금전 채권이 있으면 이자 채권이 있어요. 돈을 빌려주면 이자가 따라는 이걸 묶고, 그 다음에 선택 채권, 사과냐 배냐 이걸 선택했을 때, 그럴 때는 소구표가 있다. 이거로 정리가 됩니다. 채권법은 아주 중요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나 이렇게 조금 주택관리사 이런 데는 이게 어렵기 때문에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이 나옵니다. 채권법은 빠져버렸어요. 민법에 대한 모든 안고가 다 빠져버린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채권은 계약인 겁니다. 한마디 말하면. 근데 계약이 없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불완전한 시험이란 얘기고, 그러나 법무사 시험은 채권법 위주로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러나 민법이나 물권법에서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실제로 채권법을 모르게 되면 합격하기 어렵다.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채권자, 취소권, 대위권 막 뒤에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주 2차까지 가서도, 그 다음에 실생활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걸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